CES 2025가 개막함에 따라서 관련된 기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밤사이에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대형 기술주 M7들이 일제히 내리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죠. 네, 이걸 우리가 CES의 세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간밤 나왔던 신규 경제 지표 때문에 인플레 자국 우려감이 컸던 것일지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투심을 더 맞추고 있는지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0.42%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8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1.11% 하락으로 지금 밤사이에 마무리 짓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주요 이슈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채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위험 자산이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게 일단 월가에서 나온 분석이 되겠습니다. 왜 국채금리가 높아졌나 봤더니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문제였습니다. 54.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동시에 또 그 안에 세부 내역을 보면 가격 지수가 6.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64.4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가격 지수가 급등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미국 경제가 강하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675%, 지금은 더 높은 4.68%까지 치솟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인 국채를 기준으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보면요. 20년물 국채금리를 뛰어오르게 한 강력한 지표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강한 기업 성장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강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면서 이렇게 어쨌든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분석보다는 일단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런 가능성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기에 충분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하방 압력이 특히 가해졌는지 봐야겠죠. 일단 지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M7 빅테크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7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애플이 1.22%, 마이크로소프트도 1.2%대, 엔비디아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도 상대적으로 꽤 큰 2.5%, 메타 2.4%가량 내렸고 알파벳은 1%대, 테슬라는 4.78%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오를 때도 빅테크 중심으로 오르지만 내릴 때도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빅테크 M7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이슈들도 이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죠.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CES 2025에서 블랙웰의 슈퍼칩을 탑재한 PC용 반도체를 공개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는지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상승세 오래가지 못했고요. 오히려 강한 차익 실현 움직임에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꽤 큰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그 이후로는 고평가되고 있고 최근에 제시했던 전략들에도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의 하락률 상대적으로 앞선 두 종목보단 적었지만 그래서 1%대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친 트럼프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팩트체크를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치 콘텐츠도 되살린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과연 이런 친 트럼프 행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한 M7 종목들의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6.22% 더 큰 하락률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살펴봐야겠죠. 애플의 종가는 1.15% 하락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봅니다. 1.26%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아마존도 상대적으로 좀 큰 하방 압력 받았는데 2.4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 메타, 테슬라 다 연이어서 봐야겠죠. 0.58% 하락률로 그나마 M7 종목들 중에서는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메타입니다. 메타 2% 가까운 1.95% 내림세를 보였고 테슬라 몇 퍼센트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을까요? 4%대 하락률로 지금 마무리를 짓는 모습인데 그래도 시간외 거래에서는 꽤 유의미한 반등 0.5%가량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에서 조류 독감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이 조류 독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소식에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또 백신 관련주 다시금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더나가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바이오엔텍과 노바백스도 백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에 모더나가 11.53%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바이오엔텍도 확인해 볼까요? 바이오엔텍 5.63% 강세로 그리고 마지막 노바백스 지금 1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백신 관련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슈 종목들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잡고 날아보자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새로운 AI용 GPU에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했다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전장에서부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들썩였는데 밤사이에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종 인수 합병 소식들이 이날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디즈니의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가 푸보와 합병한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가입자만 620만 명이 넘게 되고요. 유튜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라이브 TV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푸보 TV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도 37억 달러 규모의 합병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게티 이미지가 지금 합병 이후에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니퍼스트와 신타스입니다. 사실 국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기업들인데요. 유니폼을 제조하고 있는 경쟁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신타스가 이 경쟁사인 유니퍼스트를 주당 275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니퍼스트의 주가도 좀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과연 손잡고 날아보는 이 종목들 얼마나 주가가 올랐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외 거래에서 전날 크게 움직였었는데 이날 정규 거래에서도 2.67%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관련 인수합병 소식에 오르고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푸보TV가 7.91% 무려 8%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푸보TV를 인수하게 될 디즈니의 주가 큰 반응은 없었죠. 0.31%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도 살펴봐야겠죠. 게티 이미지 무려 24.12%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셔터스톡도 보시죠. 셔터스톡의 종가는 14.64% 역시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당 34달러 45센트의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니퍼스트의 주가입니다. 밤 사이에 무려 20.77%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인수하겠다고 제시했던 금액 아직 275달러까지는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타스가 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자산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렇게 주식시장 3대 주요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국채금리 얼마나 올랐을까요? 일단 2년물 국채금리 4.3%에 다시금 다가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려 4.69%대까지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격지수 앞서 살펴봤던 ISM 서비스업 지표 안에 세부 내역으로 가격지수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가 됐고요. 이렇다 보니 연준이 기준금리를 늦추는 것 아닌가라는 컨센서스가 잡히면서 지금 국채금리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밤사이 1%가량의 오름세 보이면서 배럴당 74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또 강하게 가해지면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금값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달러와 높은 국채금리로 장 초반 대비 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0.65%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금값이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네요.